백내장 수술할 때 렌즈를 꼭 넣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수정체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는 눈의 운동이라든지 심지어 많이들 찾으시는 루테인이나 이런 영양제도 노안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 토크, 오늘의 주제는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센트럴 서울안과에서 근무하는 김균형 원장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여러 시력의 불편함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많이 말씀 주시는데, 침침하다, 선명하게 보이질 않는다, 시력이 떨어졌다,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등의 불편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무슨 녹내장, 황반 같은 아주 심각한 질환이 아닌 이상에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은 근시나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통 40대부터 많이들 느끼기 시작하는 노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화 현상의 하나인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굴절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따라서 다 눈의 어떤 형태에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맨 위쪽 그림을 보시면 정시라고 그래서 멀리서 들어가는 빛이 정확하게 망막에 초점이 맺는 상황을 정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아이들이 눈 나빠지는 원인이기도 하고, 두꺼운 오목 렌즈를 성인들이 끼는 원인이 이제 근시 같은 경우는 망막보다 초점이 먼저 앞에 맺는 상황을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초점이 너무 앞에 맺는 게 아니라 뒤에 상이 맺혀야 되는 망막이 후퇴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안구가 많이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상이 먼저 맺는 상황을 근시라고 하고요. 그거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상황, 안구가 작거나 상이 뒤에 맺기 때문에 오히려 볼록 렌즈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을 원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굴절 이상에 해당되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난시에 대한 이제 그림입니다. 난시는 초점이 정확히 점으로 맺지 않고 약간 선이나 타원형처럼 맺는 상황을 난시라고 해요. 즉 우리가 볼록 렌즈로 빛을 모은다고 그랬을 때, 만약 렌즈가 정확히 원형이 아니라 계란 모양으로 타원형이라고 가정하면 초점도 타원형으로 맺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난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눈에서는 맨 앞에서 빛을 먼저 모으기 시작하는 각막, 눈동자의 표면에 있는 각막이 정확히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처럼 살짝 구부러져 있을 때, 그 계란 모양으로, 그럴 때 이제 난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갈 때 수직으로 빛이 모으는 힘과 수평으로 빛이 모으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눈 안에서 초점이 굉장히 길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난시는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의 눈에 난시가 있는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냥 편안하게 한눈씩 보셨을 때 이 모든 방향의 선이 선명함이 비슷하면 난시가 별로 없는 거고요. 수직 쪽 선이 좀 선명하다든가 수평선 쪽의 선이 선명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난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직난시라고 얘기하는 그 위아래 방향이 가파른, 즉 계란 모양으로 각막이 생겼을 때는 이 그림에서 위아래가 선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이제 도난시, 50대 이후의 성인에는 도난시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수평 방향에 있는 선들이 좀 더 선명해지는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에 있는 AIO라고 하는 글씨가 난시가 없을 때는 윗그림처럼 선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아래로 이제 굴절력이 높을 때는 상이 위아래로 이렇게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 보면 위아래로 살짝 퍼져 있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수평 모양으로 이제 난시가 작용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AIO처럼 좌우로 이제 퍼져 보이게 되고, 또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난시 원리가 이와 같고 간단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노안과 백내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바로 이제 수정체입니다. 우리 눈 안에는 빛을 통과시키고 모아주는 역할하는 중요한 렌즈인 수정체가 있는데요. 이 렌즈는 대략 플러스 20디옵터 정도의 아주 강력한 볼록 렌즈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도의 볼록 렌즈에 해당이 되고, 어떤 이유에서든 수정체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 수술할 때 렌즈를 꼭 넣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백내장을 제거하고 수정체를 새 거를 넣지 않으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맺고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인공적인 렌즈와는 달리 자연적인 수정체는 어떤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수정체 자체도 이제 말랑말랑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가까이 볼 때는 조금 더 볼록해지고 멀리 볼 때는 조금 오목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를 조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기전은 그 수정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해서 수정체를 볼록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40대 정도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노안이라는 증상, 가까이 보는 게 조금 침침하고 안경을 벗어야 더 편하고 나중엔 초점이 안 맞아서 돋보기를 써야 되고 이런 노안이라는 증상이 이 수정체의 조절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노안을 발생시키는데 주요 기전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앞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망막에 상이 맺힐 때 이렇게 거꾸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이 정확히 맺는 게 이제 정시인데 보통 두 번째 그림처럼 사물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초점도 뒤로 맺게 돼요. 원래 앞에서 빛을 모아주는 힘이 같다면 수정체 자체가 대응하고 두꺼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노안이 생겨서 그걸 못 해주게 되면 세 번째 그림처럼 앞에다가 볼록 렌즈를 대서 초점을 인위적으로 좀 끌고 와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노안이 생기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안은 되게 많이들 하시는 증상이 가까이 있는 사물이 보기가 좀 힘들어졌다, 초점이 선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초점 맞는 우리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노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안은 40대 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정체 조절 기능과 어떤 탄력의 변화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평생에 걸쳐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최단 지점이 매년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좀 내가 편리하게 봐야 되는 거리가 안 보여서 이렇게 손을 멀리 할 때 그 시기가 평균 4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입니다. 대부분 핸드폰 같은 거를 볼 때 좀 불편해하고 적응을 하면서 좀 사시다가 결국은 안경이나 돋보기 이런 걸 또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노안이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원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원시가 있어서 멀리가 아주 잘 보이던 분들은 가까이 보려고 할 때 본인이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돋보기를 써야 되는 시기가 그만큼 빨리 오게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시력이 아주 좋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일종의 속설이 일부 맞는 얘기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안에 대해서 많이들 안과 와서 노안이란 얘기를 들으면 예방할 수 없는지 치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는 눈의 운동이라든지 심지어 많이들 찾으시는 루테인이나 이런 영양제도 노안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약도 존재하지 않고 또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노안을 예방하거나 그런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편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필요할 때 안경을 좀 가끔 쓰거나 렌즈 같은 걸 활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방법이고요. 노안의 치료,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노안 수술을 우리가 전통적인 시력 교정 수술인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 수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노안을 많이 치료를 해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정체의 어떤 노화 과정을 이 수술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딱 원하는 시력을 세팅할 수 있는 게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적절한 시력을 만들어주면 훨씬 생활을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많이 시행됐던 부분이 두 번째에 있는 각막 인레이 삽입이라 그래서 각막층을 이렇게 좀 분리한 다음에 투명한 렌즈를 쓰거나 아니면 이물질을 삽입을 해서 노안에 조금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런 수술들이 이루어졌었는데 몇 년 정도 시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또 잘 안 하는 수술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물질 삽입이 어두운 데서는 오히려 좀 침침해지는 불편함도 있고 각막에다 이물질을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부작용이 또 보고되고 이러면서 최근에는 수술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 도움을 주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수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라섹 수술은 레이저로 각막을 깎을 때 주로 표면을 깎는 게 라섹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식 수술은 이제 수술 이후에 통증을 줄이려고 층을 분리한 다음에 그 안쪽 층을 깎고 덮어주는 게 이제 라식이고요. 같은 부위를 깎지만 터널을 파듯이 깎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일 라식, 클리어 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컨택트 렌즈 같은 걸 눈 안에 넣어서 시력 교정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걸 렌즈 삽입 수술이라고 하고 그 렌즈를 넣는 위치에 따라서 전방 렌즈, 후방 렌즈 이렇게 나누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술들은 조절력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노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수술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나이 들면 시력 교정 수술 못 한다던데 이런 질문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뭐 라식, 라섹 수술, 뭐 렌즈 삽입 수술이 40대 이후에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는 뭐 70대, 80대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 수술을 통해서 원하는 시력으로 바꿔드리는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요새 많이 하는데 하고 나서도 시력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렌즈를 교체해서 시력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눈 표면에서 간단하게 라식 수술 같은 걸 통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게 조금 더 정밀하고 좀 더 안전성이 높은 수술이라 그런 식으로도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수술 못하는 건 전혀 아니고 앞으로 노안이 5년 뒤, 10년 뒤 더 진행될 것까지 고려를 해서 더 편리하게 수술을 디자인하고 세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수술들이 안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같이 말씀드릴 내용은 렌즈 삽입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렌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채를 기준으로 앞에 넣느냐 뒤에 넣느냐에 따라 전방 후방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렌즈 삽입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각막을 깎거나 하질 않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가장 적은 게 가장 장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보거나 렌즈를 오래 껴서 안구건조증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수술이고요.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겼다 했을 때 그 렌즈를 빼는 수술도 되게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과거에 렌즈 삽입 수술이 라식, 라섹보다 덜 시행됐던 이유는 첫 번째는 가격이 비쌉니다. 렌즈 삽입의 그 렌즈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렌즈가 눈 안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드물게 있었어요. 눈 안에서 이제 방수라는 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런 거에 어떤 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안압이 오르거나 드물게는 백내장이 생기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2~3% 정도 보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20년 동안 계속 발전을 하면서 특히 지금 후방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렸는데 그 뒤로 눈의 방수의 흐름이 현저하게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어야 됐던 홍채 절개술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방수의 흐름이 훨씬 원활하게 개선되면서 눈에 띄게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술 중에 나한테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눈의 구조나 시력 또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이 라섹 수술과 또 렌즈 삽입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라식과 스마일 라식 이런 것들은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건 명확하게 검사를 해보고 상담을 받으시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증례를 한번 가져왔는데 50대 초 남성분이고 20년 전에 라식 수술을 양쪽에 했는데 시력이 서서히 떨어져서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이분의 주시안을 봤더니 왼쪽 눈이셨어요. 주시안이 더 시력에 중요한데 그쪽 눈이 마이너스 2.50 근시가 많아서 시력이 0.1로 떨어졌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시력이 있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렌즈 삽입 수술을 왼쪽만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오른쪽은 시력이 0.6이고 근시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근시가 조금 있어서 시력이 0.6 정도로 좀 준수한 오른쪽은 그냥 보존을 하고 더 안 보여서 불편한데 주시안인 왼쪽만 근시를 교정하는 수술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시력을 목표한 건 한 0.8에서 9 정도를 목표로 했고 수술은 뭐 깔끔하게 잘 진행됐고 실제 수술은 한 5분 정도면 끝납니다. 이렇게 돼서 이분이 다음날 진료실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첫 반응은 광명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래쪽 그림은 수술 이후에 렌즈 삽입이 잘 된 사진인데, 근데 이제 겉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전완부 OCT 사진이라고 단층 촬영인데, 오른쪽 단층 촬영이 수술 다음날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홍채가 살짝 올라오고 그 밑에 초록색 선으로 얇게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렌즈인데 아주 좋은 위치에 적당한 간격으로 잘 들어가서 수술이 깔끔하게 잘 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토크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